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리스닝을 잘 하시려면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하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스닝이 가르치기가 가장 어려운 섹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뭔가 리스닝을 통해서 그 언어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습득을 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만들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문제 출제 방식도 처음 가르치시는 분들이 건드렸었을 때는 이제 명확한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주변에 다른 학원에서 토플 리스닝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다른 섹션을 가르치시는 데 비해서 좀 더 이해가 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리스닝 가르치던 사람이 스피킹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리스닝을 잘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렸을 때 토플 학원 다녔을 때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리스닝에서 뭐 크게 점수가 깎이진 않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잡히는 데까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다, 선생님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닝을 가지고 잘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을 우선 지금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바로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분류. 이 분류가 뭐냐? 이 화제의 분류입니다. 화제의 분류. 근데 화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 첫 번째가 뭐냐? 대분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중분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당연히 뭐겠어요? 소분류겠죠. 그죠? 그래서 대, 중, 소. 이걸 먼저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분류가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그 지문 전체의 주제가 바로 대분류예요. 이 큰 흐름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이게 대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산업혁명이라고 쳐볼게요. 자, 이런 대분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중분류는 뭐냐? 산업혁명의 여러 국면을 얘기를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제 안에 있는 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먼저 나오고 화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리스닝 지문의 패턴이고, 뭐 리딩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시각화 해보면은 이제 먼저 주제 나와주고, 그 다음에 화제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돌아와서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화제가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아니면은 또 두 번째로는 뭐 대량 생산 시스템,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중간 화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화제들이 나오고 나서 세 번째로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 사실 이걸 잘 캐치를 못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디테일들입니다. 그 화제 안에 있는 디테일.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뭐 일반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시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예시 나왔다 하면 그냥 거의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리스닝에서는 굉장히 예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증기기관의 발명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발명가, 두 번째 발명가, 세 번째 발명가가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발명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대량 생산은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면을 만들었다가 그 두 번째는 이제 철을 만들었다가 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또 나오는 디테일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 중, 소를 구분을 머릿속에 하실 수 있고,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위에 탑에 꽂아 놓고 그 다음에 화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안에서 이제 디테일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닝은 문제 출제를 이제 한 단락별로 굳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제가 캐치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화제별, 그러니까 중주제별로 문제가 거의 하나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출제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듣기 문제로 또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 스크립트에서 문제 자체를 보면은 뭔가 이 디테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 정말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냐면 이 화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를
가지고 잘 이해를 했느냐, 이걸 정말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글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리스닝 지문에서 문제 출제를 할 때는 대체로 리스닝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대화의 흐름 안에서도, 강의의 내용 흐름 안에서도 다 중요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 화제, 그리고 디테일,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실 수 있으면은 문제 풀이 하실 때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실제 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닝, 내가 여태까지는 이런 어떤 체계 없이 풀었는데 그냥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주제, 뭐 중, 화제, 뭐 소, 디테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이게 딱 좀 보인다라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바로 전환입니다. 뭐라고요? 전환. 사실 이 전환이 막상 그 전환을 시켜주는 시그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을 가셨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고, 그죠? 압박도 심하고, 그리고 이거 한번 못하면 또 이거 입시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압박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신 차리기 힘들고, 멘탈 유지하기도 힘들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환을 가지고 좀 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환은 그냥 몇 가지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now 라든지, okay 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남자, 여자 둘 다 어떤 특정 화제를 가지고 한번 바운스를 시켜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뭐 reasonable doubt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reasonable doubt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똑같은 키워드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러면 이제 그거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하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시그널들이 사실 생각보다 몇 개가 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전환을 사실 잘 따라가는 방법은 이런 표현으로 캐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어로 자주 쓰이거나 목적어로 자주 쓰이는 게 바뀌었다 하면은 그것 또한 전환의 어떤 클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뭐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일어나는 사건의 대상이 되는 건 또 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주인공과 대상에 따라서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산업혁명을 예시로 드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처음 나왔다가 첫 번째로 이제 뭐 증기기관이 나왔다가 두 번째로 이제 갑자기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봐도 뭐예요? 이제 증기기관에서 다음에 커튼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커튼 하는데도 아직도 증기기관이랑 이제 이걸 가지고 선을 긋지 않고 그냥 듣고 생각 없이 들이대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화제에 전환되는 걸 잘 따라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스크립트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쓴 사람도 애초에 개요를 잡고 이걸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개요를 잡을 때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단락별로 나누고 기획을 하겠죠. 기획을 하고 이제 이 단락별로 문제가 결국엔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 이 단락이 넘어가는 이 지점들마다 넘어가는 걸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1, 2, 3, 4, 5, 그리고 6번 뭐 다시 듣기 문제로 뭐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이랑 2번은 순서가 뭐 앞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강의에도 몇 번 설명을 해놨으니까 말씀을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전환이 되는 걸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리스닝에서는 아시겠죠? 화제가 다음으로 넘어간 거를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리딩과 리스닝의 본질적인 어떤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리딩은 대체로 문단을 나눠 놓습니다. 근데 리스닝은 문단이 없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할 때, 지금까지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문단도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여기서부터 세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뭐가 문단을 나누면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닝에서는 이 문단을 나눌 수 있고 화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각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게 측정이 또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화제 전환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세 번째는 바로
치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말을 다른 말로 해놔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어로는 이제 뭐 paraphrasing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paraphrasing은 재구성이라는 말을 좀 더 저는 좋아하는데, 근데 뭐 약간 다들 두 글자로 해놨길래 저도 약간 1, 2, 3 다 두 글자로 좀 맞추고 싶어서 저도. 아무튼 이제 paraphrasing, 이게 제가 이전에 리딩과 리스닝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딩은 아무래도 텍스트 원문에 대해서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죠. 단어도 많이 어렵고 문장도 길고 그게 계속 보이니까 계속 보게 된다, 이건데, 리스닝은 한 번 나오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 다시 듣기가 힘들어요. 다시 듣는 게 안 되는 걸 전제로 하고 리스닝 테스트를 애초에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내용을 잘 알아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원문 의존도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자체에서 토시 그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가 캐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본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리딩은 원문 의존도가 높지만 리스닝은 원문 의존도가 낮다라는 이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된다? 리스닝에서는 이제 내용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주기는 하나 말을 바꿔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시 그대로 원문 자체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문 그대로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원문 그대로 내놓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리스닝이랑 리딩이랑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더 심하게 꺾여 있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답, 크로스아웃을 하면서 이제 더욱이 풀어야 되는 게 리스닝인데, 리스닝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정답 고르는 게 아니고 오답을 쳐내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지만 이 치환, 이게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의어가 많이 암기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동의어가 많이 암기가 돼야 되고, 굳이 1대1 동의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실 수 있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이걸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대륙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닝에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3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다? 분류. 두 번째는 뭐다? 전환. 세 번째는 뭐다? 치환. 아시겠죠? 이 3가지 능력을 반드시 잘 갖춰주셔야 리스닝에서 잘 하실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